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저 그게 제일 궁금해요. 어떻게 서울대를 가셨나요? 걸어가셨겠죠? 뭐 교과 과정에 충실하고 네. 예습 철저히 하고 교과 수업 위주로 네. 복습을 예습 복습을 철저히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나 이렇게 해서 서울대 갔다. 이거 한번 찍어주시면 안 돼요? 일단 첫 번째 질문이 선생님도 진짜 학원 다니셨어요? 진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네. 예, 저는 사실 사교육은 거의 안 받았고요. 말 그대로 그 예습 복습 철저. 예습 복습 교과서 철저도 위주로. 있고 이제 제가 이제 원리. 전 과목 중에서 국어가 좀 개인적으로 약해서 국어 학원을 좀 다녔고 네. 자녀도 안 되죠? 네, 국어는 자녀도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안 되더라고요. 수학 학원을 안 다니셨다고요, 거의? 선행을 할 때 이제 미적분 파트는 너무 어려워가지고 과외를 좀 받았었고 그 이외에는 거의 개인적으로 근데 어쨌든 학원 안 가고 집에서 공부해서 서울대를 갔다는 얘기시잖아요.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네, 저 같은 경우는 줄곧 다녔습니다. 왜 나만 욕먹겠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다녔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오기 전에 최원천 선생님 처음 뵙고 혹시 어디 고등학교 나오셨냐 제가 여쭤봤거든요. 네, 저는 이제 경남 양산에 있는 양산 고등학교를 그래서 양산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면 그러면 반에서 1등, 전교에서 1등 하셨어야지 서울대 가지 않았겠냐. 그렇죠. 네. 이렇게 하면 서울대 갈 수 있다. 그래서 선생님 수학학원은 그럼 줄곧 어떻게 다니셨나요? 근데 그 학원이 약간 지금 이제 상상하시는 학원이랑 조금 다른 게 저는 이제 시골 출신이다 보니까는 이런 거 이제 친구 따라서 누나 따라서 이제 가방 메고 가는 속셈학원 이런 거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선생님 뭐예요 지금? 나는 속셈학원만 다녀서 서울대 갔다 이거예요? 그 이름이 두뇌 속셈학원이었어요. 네, 두뇌 속셈학원이었는데 그 학원이 이제 조금 이제 잘 돼가지고 약간 커졌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를 계속 다녔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다니셨는데요? 난 안 물어봐줘? 아니 선생님 잠깐 있어 보세요. 제가 예비 고1 때까지 그 학원을 다녔고 그 다음에 이제 양산에서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이제 부모님이 유학을 보내더라고요. 부산으로. 저희가 선생님 생각하는 유학 이게 가셨구네. 그 USA 막 이런 데로 가는 유학이라고 생각하는. 나름 유학파 출신. 국내 유학파. 그래서 이제 고등학생 때 부산에 있는 학원을 왔다 갔다 했는데 이제 그게 좀 힘들다 보니까는 한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다니다가 그 이후 뭐 고3 때부터는 혼자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근데 저는 사실은 이번에 이제 아이 수학학원을 이렇게 조사를 하다 보니까 고1 때는 내신반이라고 그래서 엄청 많이 반이 있고요. 고2, 고3 갈수록 반이 이렇게 줄어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내신을 포기한 건가요? 이런 거는? 반반이라고 봐요. 포기한 애들도 있고요. 솔직히 수학이 너무 어렵고 특히 고2부터 수학이 갑자기 난이도가 확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지레 겁먹고 포기하는 애들도 있고 또는 반대로 굉장히 잘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이건 나 혼자 부딪힐 수 있겠다 하고 그만두는 애들도 있고 제가 가르쳤던 학생 중에 한 명은 서문여고 이과 전교 1등? 숙제를 이만큼을 내줬는데 와서 질문을 해야 되잖아요. 하고 이제 왔어요. 학원에. 질문에 없는데요. 그럼 뭐 어떻게 거기서 수업을 이제 보내죠. 또 숙제 이만큼 내죠. 다음 시간에 또 와. 질문에 없는데요. 서울대 수학교육과 가더라고요. 그런 애들은 뭐 하는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못 푸는 문제가 없는 거죠? 뭐 질문할 게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친구들은 그런 친구들 타고난 거예요? 아니면은? 양이 일단 많아요. 공부 양이. 그러니까 이제 보통 학생들이 이제 서울대를 가기 위해서 얼마나 공부를 해야 됩니까라고 생각을 할 때 상상 초월의 양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은 서울대를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선생님들은 어떻게 그럼 공부하셨어요? 상상 초월의 양을 공부를 하신 거죠. 저는 사실 고등학교 교과 과정을 고2 때까지 다 끝냈고요. 전 과목을. 혼자요? 빠른 편은 아니죠. 그렇죠. 요즘에 비하면 빠르면. 근데 고2 때까지는 고3 올라가면서부터는 모의고사 기출문제만. 그때는 그것만 해도 됐죠. 모르는 문제, 안 풀리는 문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붙잡고 늘어지지 않나요? 자꾸 늘어지는 경우도 있긴 하고 거의 없기도 했고. 선생님 그럼 큰일 났다 이제. 아까 그 서문여고 전교 1등 그 친구랑 서문여고 전교 1등 그 친구랑 좀 비슷한 케이스죠. 뭐 솔직히. 그 최원천 선생님은요? 네. 하다가 이렇게 안 풀리는 문제 있어요. 왜냐면 고3 때는 안 다니셨다니까. 그 너무 그런 거를 저는 못 참아했던 것 같아요. 막 그러면 잠도 잘 안 오고 그것만 저는 막 하루 이틀 해결될 때까지 계속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그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 제가 다 적을 거예요. 서울대 간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 근데 안 풀리는 풀릴 문제가 때까지 그게 계속 떠오른다니까.
이게 이제 서울대 안에서 농담조로 하는 얘기인데 저희가 이제 과외를 하다가 안 풀리는 문제가 있어서 동아리방이나 아니면 과방에 이렇게 갖다 놓으면은요 동기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어머 저희 집은 진짜 뭐 빵 같은 거 갖다 놓으면 득달같이 다 달라들어서 먼저 먹거든요. 너무 다르네요. 그거랑 그거랑. 저희 어저께 이제 각 학교 이제 기출 문제를 분석하면서 약간 좀 애매모호한 문제가 있어서 선생님들한테 이제 단톡방에다 이렇게 이거 더블 체크할 거니까 답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쫙 그랬어. 띵띵띵띵띵. 다 서울대니까 서울대 선생님들. 네, 답이 막 내가 먼저 풀 거야. 내가 정답 먼저 맞출 거야. 내가 먼저 올릴 거야. 그런 거죠. 두 번째 특징. 절대 지지 않는다. 최상주의자. 아 근데 그거 맞아요. 승부욕이 너무 강해. 승부욕이 너무 강해. 네. 근데 저희 딸은 승부욕이 강한데 왜 빨리빨리 답을 안 올릴까요? 딴 데 강한 거죠. 근데 선생님들이 또 남이 풀어놓은 거 안 봐요. 그쵸? 네, 자기가 풀어서 올려요. 양심 고백을 한번 다 풀어놓고 다 비교는 해봤습니다. 야 진짜 부럽네요. 그건 약간 타고난 건가요? 승부욕은 타고나는 것 같아요. 저도 승부욕 장난 아닌데 네. 왜 수학에는 승부욕이 없었을까요? 그래놓고서 딸내미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있어요. 그러니까 애들도 자기들이 고등학교 가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를 암묵적으로 아니까 이 핸드폰을 내가 그러니까 폴더폰으로 바꿔야 되냐 바꾸지 않아야 되냐 이거를 자기들끼리도 얘기하고 고민을 하더라고요. 투지로. 그런 투지가 있어야지. 그래서 선생님들은 어떠셨어요? 저희는 일단 학교에서는 당연히 폰이 금지였기 때문에 사용을 못했고 압수당했었고 집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공부방을 따로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공부방에 들어갈 때는 폰은 밖에다 놓고 들어가야만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었어요? 부모님 말을? 네, 그때는 좀. 자, 세 번째 특징. 저도 좀 물어보면 안 돼요? 선생님 고려대잖아요. 아니 핸드폰. 선생님 전 고려대 안 쳐줘요. 아니 핸드폰만 좀 물어봐줘. 선생님 핸드폰이요. 선생님. 삐삐. 진짜 이러니까 이건 잘라버리세요. 네 저는 상시 소지를 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핸드폰을 걷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기도 갈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친구들이 난 이제 투시 쓸 거야 하니까 거의 진짜 99% 딱 꼬셔서 포인트학원을 딱 데려왔어. 알았어 투지로 바꿀게. 그래서 이제 저는 마지막 사인을 딱 줬죠. 근데 원장님께서 그렇죠 선생님 바꿔야 되죠 했지. 원장 선생님이 핸드폰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나가면서 엄마 나 그냥 안 바꿀게 그렇게 된 거예요. 다음 질문이 있어요. 고3 때 달려도 늦나요? 그러면 고1 때부터 달려야 하나요? 왜냐면 지금 엄마들이 케이스를 진짜 극히 드물게 한번 봤어요. 근데 진짜 극히 드물어요. 이제 처음 시험이니까 자기들이 생각했던 점수가 나오는 엄마도 있고 거의 아닐 텐데 왜냐면 엄마들이 뚜껑 가기 전에 전부 다 자기 아이들이 1, 2등급일 줄 알고 또 우리 아이 이 정도 하면 뭐 스카이 그 밑으로 정도는 가겠지라고 생각을 사실은 저도 했고요. 근데 막상 뚜껑을 까니까 이제 현실이 딱 오면서 정경수. 그렇죠. 그래서 지금 서울대 선생님들하고 어떻게 하면 서울대를 갈 수 있냐를 얘기하면서 지금 그러면 1학년 때부터 정말 달려야 되는 건지 1학년 때는 아직은 내신에 더 집중을 하는 게 좋고 보통 2학년 올라갈 때쯤에 이제 자기가 수시랑 성향, 그러니까 내신이랑 성향이 더 잘 맞는지 아니면 수능이랑 성향이 좀 잘 맞는지를 생각을 해보고 이제 늦어도 한 고1 1학기 중간에서 기말 넘어갈 때쯤에는 진로를 좀 확실하게 잡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그게 세상에 고1 1학기 보고 판가름이 난다고요? 네. 그때 안 나오면은 성적 더 안 올라가요 사실. 지금 선생님 너무 서울대 기준으로만 말씀하지 마시고 난 지금 서울대에 대한 궁금증을 물어보시는데 서울대 기준으로 얘기. 아니 너무 넘사벽이니까. 고대 얘기를 할까? 네, 그러니까 기준으로? 이게 선생님 서울대와 밑에 스카이 정도까지 해서 진짜 정말 네, 내가 예?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한 학기 정도 딱 지나 보면 스카이 정도는 결판이 난다는 건가요? 네. 그래서 내신으로 힘들겠다 싶으면 사실 정시를 집중을 하는 게 정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가 정시로 성공을 하냐면 일단 머리를 유전적으로 좀 너무 타고난 케이스들인데 성실하지 못해서 내신을 못 챙기는 케이스들이 평판이 놀다가 이제
근근히 공부하다가 정시를 준비해서 예. 좋은 성적 맞아서 가는 케이스? 그럼 그런 케이스는 약간 흔한가요? 아니면 흔하죠. 그런 건 네. 드물다. 네. 근데 그런 케이스들은 어디서 봐야 되냐면 세화고나 상공고 쪽 상위권 애들에서 좀 보는 거예요. 그러긴 하겠네요. 좀 머리는 있는데 네. 성실함이 좀 반대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보다 예. 모의고사 성적이 보통 더 잘 나오는 케이스들. 그게 왜 달라요? 예. 수시는 애들이 수시로 공부를 해야 돼. 예. 진짜로. 근데 정시는 딱 공부할 때 정시만 딱 공부하면 되는 거야. 할 것만 딱 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쩌라는 거죠? 내신이냐 수시냐 아니 수능이냐. 맨날 공부하는 애는 수시로 가야 되는 거고 할 것만 딱딱딱딱 공부하는 애들은 정시로 가는 거야. 그리고 문제 성향상 차이가 있는 게 내신 같은 경우는 결국 정해진 범위 100페이지를 단기간 한 2, 3주 만에 바짝 공부해서 성적을 내야 되는 거고 정시 수능 같은 경우는 결국 이 많은 범위들을 약간 전체적으로 굉장히 잘 알아야 되면서 연결을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통합적인 사고가 잘 되는 애들이. 선생님 그러면 그런 친구들을 네 학원에 와서 딱 상담 받으면 딱 알 수 있나요? 알죠. 저는 압니다. 최원철 선생님.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원장 선생님 보면서 좀 많이 느낀 게 있어요. 이제 원장쌤급 정도 되면은 이렇게 학생을 상담하고 있을 때 이게 좀 파악이 되는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꼈어요. 이건 잘라버리세요. 이제 국어를 잘하는데 이제 수학을 못하는 학생들의 케이스들은 뭐냐면 국어의 공부 방식하고 수학의 공부 방식의 차이점을 모르는 거야. 국어는 지문이 항상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문을 외울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지문 내에서 해결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수학은 문제가 항상 바뀌지만 똑같아요. 패턴이 있다. 그걸 파악을 못하는 거야. 국어 공부하듯이 수학 공부를 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수학은 풀고 그 머릿속에 들어가지가 않는 거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들어갈 문제들만 들어가고 그 이상 난이도가 높아지면 안 들어가는 거야. 왜냐면 흘러 지나가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래서 수학을 사실 잘하려면요 문제를 딱 보면은 그 풀이 그러니까 계산은 안 되더라도 풀이 과정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여요. 단계가 다 보여야 돼 이게. 그러니까 선생님 저희 학교 다닐 때 보면 진짜 공부 잘하는 애들은 딱 보면 그냥 딱 해서 딱 푸는 거예요. 무슨 그렇죠. 알고리즘이 이렇게 쫙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게 딱 있으니까 여기 암산까지 동반이 되면 세 줄이면 끝나는 거야. 잘하는 사람. 그니까요. 근데 저희는 그거를 끼역끼역 풀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게 머리가 안 돼서 그런. 여기 보면은 이제 모의고사 같은 것도 수학 잘하는 애들 보면 이제 쫙 보잖아요. 예. 그러면은 진짜 몇 줄 안 쓰거든요. 착착착착 이렇게 계획을 하고 필요한 것만 쓰는 거야. 근데 이제 수학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지었다 저렇게 되고. 선생님들 너무해.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훈련을 하면은 가능은 한가요? 그러니까 얘가 이 문제에 이 조건을 왜 냈을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생각을 해가지고서 난 이렇게 풀 거야라고 딱 설계를 하고 들어가야 되는데. 네. 근데 참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저도 애들 가르치면서 문제를 보면은 이 조건이 뭐랑 연결이 된다를 특히 맨날 매칭시켜서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정확하게 받아들이는 애들은 되게 드물긴 하더라고요. 근데 무슨 말인지 저도 알겠어요. 왜냐하면 선생님처럼 자꾸 딱 보면 이 조건으로 해서 이렇게 풀면 된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저도 그게 떠오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연습하고 훈련하고 많이 풀면 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고민을 많이 해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수학 모든 교과서의 목차를 맨날 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수학 교과서의 목차를 맨날 보다 보면은 그 내용들이 어느 정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중요한 얘기죠. 잊지도 덜 까먹게 되고 이제 연결도 좀 시킬 수 있게 되고 내용들을. 그러면 또 질문이 있는데 중학교 때 공부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때도 잘 하나요? 가능성은 높죠. 그러면 보통 엄마들이 중학교 때 중간기말 봤을 때 우리 아이는 뭐 항상 90점 넘어요 A예요 라고 했는데 고등학교에서 뚜껑 딱 열어보면 하거든요. 중학교 때는 단순 노력으로 최상위권을 달릴 수 있는 학습 양이에요. 딱 그 정도 양. 네. 근데 이제 단순 노력으로 고등학교 때는 불가능한 거죠. 그러면 중학교 때 올해일을 맞았다고 해서 내 아이에 대해서 안심하면 안 되겠네요. 폭락하는 케이스. 쌤 배터리가 없어서 마지막 인사 컷.